오늘 진행되는 금년도 첫 포럼의 주제는 사회의 품격과 공공 리더십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인 사회의 품격과 공공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공공 리더십을 통해 사회의 가치, 즉 사회의 품격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포럼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공공 리더십을 통한 사회의 가치 형성과 사회의 품격 향상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사회의 품격이나 제가 주장해온 혁신적 포용국가나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 식으로 이해하면 국가가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포용성의 정도를 높이고 또 혁신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동시에 해가면 경제도 역동적 경제를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게 아닌가,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세종에서 이 포럼이 열리는 때라도 열심히 참석해서 많이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국가 인재로 품격 있게 정말 자라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이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사회 품격하면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세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는데,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구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직업이나 지위도 봐야 되겠지만 인품도 꼭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사회 품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가치와 품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공공 리더십과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들 하셨는데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재생산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과 공동체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살이나 행복감의 추락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고, 그게 심각한 제도에 대한 이 불신과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복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UN 보고서에 54위, 5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행복감과 국민 소득 간의 차이가 없다. 경제력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행복감에서의 큰 격차, 국가 수준에서 그게 뭘로 설명되느냐를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회의 품격에 해당이 되는 그 사회의 신뢰라든지 혹은 젠더 이슈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매우 많이 설명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성장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풍요의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980년대에 KDI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을 조사한 걸 보면 본인이 중산층이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60%에서 많으면 80%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변화가 없는데 2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 나가면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선진국이라고 대접을 받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이 박탈감과 불행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끝에, 성장의 끝에 도달하고 있는 박탈감과 불행감과 치솟는 자살, 민주화 이후에 겪고 있는 정치에 대한 엄청난 냉소와 불신,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풍요의 역설이자 민주화의 역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레드 허쉬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풍요의 역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분배에 대한 강박증,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을 더 해도 되는데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한 굉장히 강한 강박증을 가졌고,
미적으로나 성적으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데 분배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더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경제에서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 구조적인 겁니다. 한 큐에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질적이라는 것이고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 경제에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던 비결이 뭘까? 사실 그동안의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보면 한마디로 제도적 상보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 제도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군대식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군대식의 교육, 군대식의 직업훈련, 군대식의 공장체제, 군대식의 국가경영 같은 것들이 놀랍게 호환성이 높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성장을 가능케 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그게 다 깨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더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성장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탈산업화가 된 이후에 더 성장을 하려면 공장은 자꾸 베트남으로 동남아로 옮겨야 되고 여기에는 디자인 기능과 금융 기능과 이런 것들만 남게 되면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고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 생각해 보면 아까 이 착할선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은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고 사회의 품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느 한 사회의 사회성,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가 보여주는 특징이죠.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아이디어하고 통할 것 같습니다. 하버마스나 락우드식으로 표현을 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숨쉬고 소통하고 느끼고 자기 의견을 표출을 하고 참여하고 하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기량관계와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하버마스는 시스템이 너무 강해지면 생활세계가 식민화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활세계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이건 내란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생활세계 내에서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에 의해서 시스템의 경직성이 부드러워지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좋은 그 사회의 품격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품격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활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위험하고 차별이 심하고 무기력하고 불신이 가득 찬 사회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의 현대사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심각한 불신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 차원에서 특히 이제 복지, 정치 참여 이런 게 심각하고요. 인적 자본은 우리가 워낙에 사교육에도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품격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경쟁에 있어서 보면 그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X축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보호 기능입니다. 안전한 걸 찾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공공부문의 시험에 안정이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경쟁을 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 결과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창업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역능성. 내가 참여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그 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을 놓고 보니까 우리는 그 두 차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고 비판적이지만 정작 투표를 하지 않거든요. 불평등의 문제와 그다음에 신뢰의 문제. 불평등과 불신은 서로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등과 신뢰도 서로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불신이 더 커지고 그래서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들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공공성과 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화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화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공화의 핵심이 커먼웰스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공성인데 그 공공성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면 공개성과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공공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어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공익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부문의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공유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의 통계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 가장 극단적으로 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 정책 수요자의 눈으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이런 게이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정보와 기준과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나서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사회적 기업, 정부에서 인증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고용 창출하고 동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가치들 중에 일부만이 이 인정이 되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과거의 발전국가 모델에서 가졌던 강한 정부의 영향력,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뭘까? 저는 인내 투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기준과 표준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그게 뭘까? 저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죠. 결국은 측정의 기준치를 제공을 해주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드는 조직과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회적 가치가 이 측정되고 교환되고 투자되고 그래서 임팩트를 늘려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정교한 그러면서도 인내심을 가지는 투자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정부 역할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공공 리더십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처방 사이에 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져다주는 효과는 뭐냐면 예를 들면 대부분의 대안적인 가치, 예를 들면 분권 혹은 포용, 균형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조급합니다. 임기 내 이걸 풀려고 하다 보면 반대 방향으로의 역효과가 나는 정책들을 막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굉장히 많은 갈등들은 어디에 기반을 하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불신의 문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소지는 우리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특별히 심각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의 문제 심각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더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배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어나 완전히 종교나 인종이 다른 그런 다인종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많이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신이 너무 심각합니다. 세계관과 신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비전을 만들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그 사회의 방향타를 이어나가는 그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리더십. 저는 이게 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갈 길은 굉장히 아주 멀고 그런데 모두는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화가 나 있고 그 안에서 해법은 보이지 않고 하는 이런 답답함들을 다 경험하는 게 아닌가. 해법은 어디에 있느냐? 조금 차분해지고 조금 멀리 보고 이제 당장 우물에서 숭늉을 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물을 파는 이런 리더십.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공공 리더십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